자, 오늘 내용 해피 다이어트 시즌 2 이제 주말에 주말에 이제 깜짝으로 종종 이제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원래 우리 일요일에 있는 줌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 그거 없을 때 좀 짬짬이 줌을 키려고 해요. 제가 5시에 시간을 정한 이유는요. 5시 이후에 우리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5시 이후에는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실 준비도 하고 다음 주는 무엇을 할지 준비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5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사실 웬만하면 5시부터는 음식은 먹지 않는 거를 계속 저희가 해왔죠. 이번 달부터. 그래서 5시 이후에는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이제 모셨습니다. 해피 다이어트 시즌 2, 몸을 이해하는 생활 상식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강의로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저렇게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선택해온 음식들이 정말 우리 몸을 바꿔왔느냐예요. 유기농을 선택하셨고, 어, 저지방 식단도 시도하고, 뭐, 무지방도 사시기도 하시고, 등등등 되게 많은, 어, 뭐, 글루텐 프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식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 그리고 뭐, 우리 한국 분들께서는 식사 후에 그 가족들이 막 모였을 때 명절이나 식사 후에 반드시 과일을 깎아 먹는 풍습이 있죠. 과일을 더 많이 먹고. 건강하다고 알려진 것들을 나름 굉장히 열심히 실천해 왔을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기대만큼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더 혼란스러운 경험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으니까는 바나나가 좋다니까 바나나 식초 담가 먹고, 파인애플 식초가 좋다니까 파인애플 식초를 먹고, 뭐가 좋다니까 이거 드시고 드시고, 뭐가 좋다니까 또 그물도 드시고, 예.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해보셔야 돼요. 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앞으로 정말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돼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덜 노력해서 그렇다. 혹은 내가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혹은 더 좋은 음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원인을 생각을 하세요. 이제 이 생활 습관, 생활 상식에 대해 이 강의는요,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드릴 거예요. 문제는요, 노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의 부족이 아니고, 문제는 음식의 종류도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건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존재하고 있고, 인터넷을 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켜면 각기 다른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방이 문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음식에 대해서도 정말 정반대의 해석이 동시에 존재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일반 소비자분들은 자연스럽게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는 그 혼란 속에서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게 하나인데요. 뭘 보통 대부분 선택하시냐?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를 취득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건강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에요. 과학적으로 보이는 말, 전문가처럼 들리는 말, 논문이 있다고 말하는 주장,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며 우리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보가 많다는 거는요, 진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보가 많다는 거는요, 오히려 해석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많아질수록 우리 소비자는 더 쉽게 방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강의 자체는요, 정보를 정리하라는 강의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 생활상식 강의는요,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의는요,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강의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실 정보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강의가 이제 앞으로 이제 5강의를 더 준비했는데요. 이게 끝날 때쯤 우리 사장님들께서 얻어가게 되시는 거는 특정 식단이 아니에요. 특정 식품 리스트도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얻어가야 되냐면은 사실 단 하나예요. 판단 기준. 이 기준이 생기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트에 가도 달라지실 것이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에도 달라질 거고, 누군가가 건강 정보를 이야기할 때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제는 그럴듯한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 이해를 해야 하는데, 몸은 나의 몸은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나는 속을 수 있어요. 광고에 속고, 마케팅에 속고, 잘 포장된 정보에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몸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몸은 들어온 것을 그대로 반응하고 좋은 입력이 들어오면 좋은 반응을 하고 잘못된 입력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나의 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출발점 되게 단순해요.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을 반드시 이해해야지 사실은 이 강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갖고 있는 이 몸을 이해하는 언어, 몸의 언어를 읽는 영양학, 여기서 처음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중이다. 그거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고장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보통 살이 찌면 문제가 생긴 거고 혈당이 올라가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지면 문제가 생긴 거고 피로가 쌓이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관점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바꿔드리기 위해서 해피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입력에 반응하고 있는 거다. 이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나의 선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선택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 왔는가? 이 질문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기준을 빌려서 살아가게 돼요. 의사 선생님의 기준에 빌려서, 제약회사의 기준에 빌려서, 마케팅 광고에, 어, 맨날 할인마트에서 들려오는 깜짝 세일에, 그 기준에 빌려서 살아가게 된다. 그 기준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함께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강의가 이 상태를 사실 현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었을까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더 건강했을 것이다. 요즘은 먹는 것이 너무 문제다.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문제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문제는요, 정보가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이 구조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건강 정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선택되고 확산이 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는 항상 의도가 개입됩니다. 이거 음모론이 아니고 그냥 구조예요. 구조. 어, 건강 정보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건강 정보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논문, 임상 등등 연구, 그리고 두 번째가 해석이 들어갑니다. 전문가의 해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디어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소비를 하는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2번과 3번이에요. 첫 번째는 논문은 결론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문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요. 실제로 논문은 결론이라기보다는 데이터예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 연구소에서는 지방이 문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 B 연구소에서는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는 같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있다는 거는 그 해석이 맞다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다. 논문이 있는 것과 이 해석이 맞다, 틀리다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도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단어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신뢰를 줘요. 전문가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이 같은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연구비라든지 소속 기관이라든지 학계의 흐름이라든지 기존 이론, 이 모든 것들이 전문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즉, 전문가는 진실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구조 안에서 해석을 제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미디어는 정확성보다 주목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미디어의 목적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항상 극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음식 절대 먹지 마세요. 이것만 끊으면 살이 빠집니다. 뭐 충격적인 연구 결과 막 이런 표현들로 막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런 방식은 정보를 왜곡합니다. 중간 과정이 사라지고 조금 결론만 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대중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요. 식품 산업은요, 그리고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거 되게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식품 산업은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식품 산업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요. 비난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방 제품은 설탕을 증가해서 설탕량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저지방 식품을 만들고요. 건강식 표시는 가공식품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실 나왔고요.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더 많이 팔기 위한 구조예요. 문제는 이 구조가 건강 정보와 결합된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소비자는 이 모든 구조가 합쳐져서 결국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끊임없이 바뀌는 건강 상식과 어제는 맞았던 것이 오늘은 틀리고 오늘 맞은 것이 내일 바뀌기도 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정보는 원래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바뀌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사실은 와야 되는 부분 중이에요. 내가 살면. 나는 계속해서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질문을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우리는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는 바뀌어요.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몸은 원래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몸은 논문을 읽지 않죠. 나의 몸은요, 유튜브를 사실 보지 않습니다. 나의 몸은 들어온 곳에 반응할 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강의,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건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를 만드는 강의. 필터가 생기면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사실 판단이 가능하시겠죠. 이게 없으면 우린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요. 이 기준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제 앞으로 5강 동안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뀌게 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5강의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거, 건강 문제의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사실 정보다. 음식과 정보가 기준이 그러니까 건강 문제의 핵심은 음식이 아니고 사실은 정보도 아니고 기준이에요. 실제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이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될까,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앞으로. 오늘 이제 인트로덕션이 끝나면 첫 번째 주에는 음식 선택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에는 지방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탄수화물, 네 번째 주는 다이어트, 식이요법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는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변화는요, 내가 헷갈리지 않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음식을 선택할 때마다, 지금 이제 보식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선택할 때마다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피해야 되는 건지, 누군가의 의견을 찾아보고 비교하고 결국 확신 없이 선택을 했을 거예요. 기준이 생기면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좀 단순해지시겠죠. 마트에 가도 식당에 가도 선택이 되게 단순해지세요. 이거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왜냐면 사람은요, 하루에도 여러 번 음식을 되게 선택을 해요.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웠는데 저는 지금 우리 그 자연치유 박사 과정을 받고 계신 분께서 직접 교수님과 쑥 해서 쑥을 덮어가지고 준 쑥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지금 PM 주스 마시다가 오랜만에 쑥차 마시니까 맛있더라고요. 봄이니까 저도 쑥차를 한번 마셔봤습니다. 이 사람 하루에도 여러 번 음식을 선택을 해요. 저도 이거를 레스토레이트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쑥차를 들었는데 이 선택이 매번 흔들린다면 결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헷갈리지 않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배고픔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의지 문제로 생각을 하십니다. 참아야 한다, 조절해야 한다. 이거 정확한 접근은 아니에요. 배고픔은 의지가 아니라 사실 신호인데,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왜 배가 고픈지, 왜 자꾸 먹고 싶은지, 왜 특정한 음식이 땡기는지 이걸 이해하면 억지로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번에 우리 이제 저번 달에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짭조름하는 게 먹고 싶으면 내가 전해질이 무너진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내가 왜 이 음식이 땡기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에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다이어트가 등장해요. 간헐적 단식, 케톤식, 비건식, 카니보어, 저지방 등등등. 각각의 자신이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계속해서 방법을 바꾸게 돼요. 이 기준이 생기면 이 흐름에서 사실 벗어나고 내가 고를 수 있게 된다. 각 식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겠죠.
네 번째로 변화될 거는 내 나의 몸의 반응을 잃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몸의 신호를 되게 많이 무시해 오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나의 몸에게 사죄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굉장히 나의 몸의 신호를 무시해 와서 정말 액티바이저 한 번 먹었는데 몸이 막 확 신호를 주는 거에 놀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나의 몸은 사실 늘 나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PM이 피트라인 제품이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피곤해도 참았고 속이 불편해도 넘겼고 살이 쪄도 이유를 몰랐어요. 몸 기준에서 몸이 몸의 기준이 생기면 내가 기준이 생기면 몸의 반응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음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식단이 나에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걸 직접 판단하게 되신다. 이 지점에서 건강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실 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고, 나의 스폰서가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다. 다섯 번째 변화로는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 거예요, 앞으로. 해피 다이어트를 앞으로 계속 사실 2년 동안 함께 합시다. 2년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해피 다이어트의 가장 올트메 골은요,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몸과 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예방하는 몸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나의 파트너한테도 전달할 수 있고, 나의 파트너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제거든요. 근데 복제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세포도 2년이란 세월 동안 그것을 복제해서 병으로부터 예방하는 항상성을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목적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강의의 목적은 우리 해피다이어트의 목적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한 거예요. 식단도, 생활 습관도, 건강 관리도 이 모든 것을 사실 스스로 설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게 되시겠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되게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답을 주면 안 될까? 그냥 나보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면 안 돼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이야기,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보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와 함께 2년 동안 공부하신 사장님들은 이제 당연한 내용일 수 있지만 또 이제 처음 듣는 사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 근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2년 전, 1년 전에는 그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많이 들었거든요. 기존의 기준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제 해피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 그리고 이 해피 다이어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의심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자.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말 나의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아픈 건지 의심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피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이 바뀌는 강의는 사실 아니에요.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사장님들의 기준을 바꿔드리기 위한 강의예요. 기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결과가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그럼 몸이 바뀝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우리가, 어,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보를 내가 스스로 해석하는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실 것이고, 앞으로 이제, 5번 정도 강의를 이 내용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거 5강을 하고 나면 이제 아마 책을 출판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원고는 다 넘겨드렸는데, 단순한 강의가 아니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주말, 일요일 어느 주말에 또 미리 말씀드려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제 되게 많이 제가 그 해피 다이어트를 운영을 하면서 제일 많이 걱정? 아니면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이 왜 안 물어보실까?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물어봐 주시면 좋을 텐데, 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처음 경험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해피다이어트 단톡방에 올라가는 글들을 조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언제가 될지는 아직 기약이 없는데 아마 일요일 5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5시쯤 언젠가 예, 또 이렇게 강의를 또 가지고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